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최근 북한이 M2020이라는 이름의 신형 전차를 공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북한이 말이죠. 이번에는 단순한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전시가 아니라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차세대 전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 사진과 영상을 접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북한이 정말 이런 첨단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을까? 아니면 이건 또 북한 특유의 허세 가득한 선전용 소품에 불과한 걸까? 하는 의문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움직이는 전차, 다양한 각도에서 찍힌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최신 기술들이 단순한 모형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M2020은 처음 등장한 2020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부대의 M2020이 열병식 대열에 섞여 천천히 행진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특히 전차에 장착된 거대한 무기 시스템, 전면에 부착된 다양한 광학 장치, 그리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방어 장치들은 그 자체로 북한의 군사쇼를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몇 년 동안 이 탱크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끔씩 전해지는 소식은 마치 전설처럼 희미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탱크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바로 전통적인 북한의 군사 장비와는 사뭇 다른 전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북한은 주로 구소련에서 들여온 T-62 전차를 기반으로 약간의 개조를 거친 전차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M2020은 그런 기존의 디자인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전차의 외형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중국의 VT-4 그리고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의 영향을 받은 듯 보였고 이는 과거와는 다른 북한의 방향성을 암시했습니다. 영상과 사진에서 드러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APS, 즉 능동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공격해오는 로켓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매우 고가이며 첨단 기술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도 일부 최첨단 전차에만 적용되는 이 기술이 북한 전차에 장착되었다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고 반응했죠. 하지만 2023년 여름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실제로 RPG-7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장면이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인지 아니면 북한식 영화 촬영인지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탱크의 주포로는 러시아산 EA-46 125mm 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주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T-62의 주포보다 훨씬 강력하며 최대 4km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전차의 포탑에는 대전차 미사일 ATGM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차는 주포만으로도 충분히 적 전차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장비가 실제 전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협적인 외형을 위한 쇼맨십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M2020은 독특한 차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기존의 북한 전차들은 둥글고 투박한 디자인이었지만 이번 전차는 각진 포탑과 현대적인 장갑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특히 차체 양 옆에 설치된 폭발 반응, 장갑 ERA은 적의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북한이 이런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기술력과 자원이 있을까?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단순히 이런 전차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2020년 기준 북한의 GDP는 약 480억 달러로 이는 한국의 약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북한 인구의 40% 이상이 여전히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전차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자원 분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전차가 북한의 군사 외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M2020은 단순히 무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중요한 선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차에 올라 시범 운전을 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라고 선언한 모습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탱크는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그리고 북한의 미래, 군사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M2020이 북한 군사력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차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 M2020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서도 이러한 첨단 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이번 파트에서는 M2020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를 가능케 한 북한의 전략적 동기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군사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사용했던 T-34 전차는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무기였지만 이후 미국과 한국의 공중우세와 전차 기술에 밀리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T-62 전차를 기반으로 천마호, 폭풍호, 그리고 선군 915와 같은 전차를 개량하며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차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설계가 구식이고 방어력과 공격력이 한참 부족한 상태로 현대 전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의 K 흑표 전차와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가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배치되며 북한 전차와의 기술 격차는 극명해졌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 전차를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전차 개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M2020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M2020은 단순히 군사적 도구를 넘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전략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부터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M2020은 체제 선전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는 항상 그들의 최신 기술력을 과시하는 장으로 사용되었는데 M2020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례입니다. 2020년 공개 당시 김정은이 전차에 직접 올라타 운전을 하며 이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라고 자랑하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M2020은 국제사회를 향한 군사적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국제 제재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점점 더 고도화된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도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M2020은 기존 북한 전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외형과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내부 자원만으로는 이런 전차를 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M2020 개발 과정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M2020의 디자인은 러시아 T-14 아르마타, 중국 VT-4 그리고 미국 에밀 에이브럼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의 각진 구조, 차체의 전반적인 형상, 그리고 폭발 반응 장갑이 아래의 배치는 기존 북한 전차의 둥글고 투박한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외부 기술을 기반으로 개선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M2020에 적용된 능동방어 시스템 APS는 북한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입니다. APS는 공격해오는 미사일이나 로켓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현재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군사 강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공개된 영상에서 M2020이 RPG-7 로켓을 요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 기술이 실제로 실전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았거나 상용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M2020과 같은 첨단 전차를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의 GDP는 약 480억 달러로 이는 한국의 약 100분의 1 수준입니다. 더욱이 북한 인구의 약 40%가 여전히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군사 개발에 투입된 자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민의 생존보다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무기를 개발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전체 GDP의 약 3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GDP의 24%를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M2120은 단순히 무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차가 실제로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상징성만큼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M2120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강력함을 선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M2120의 디자인과 기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 전차가 실제로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 전차는 진정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군사 선전일까요? 북한의 신형 전차 M2120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관측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첨단 장비와 새로운 디자인은 북한이 가진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이 전차의 실효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M2120의 구체적인 설계와 기술적 특징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M2120이 가장 먼저 주목받은 이유는 기존 북한 전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외형과 설계 덕분입니다. M2120의 포탑은 각진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기존 T-60이 기반 전차의 둥글고 단순한 디자인과는 확연히 대조됩니다. 이는 단순히 미학적인 변화뿐 아니라 현대 전차들이 요구하는 방어력과 공격력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 변화로 보입니다. 포탑에는 다양한 광학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포수 조준 장치,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원격 무기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장비들은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북한의 기존 전차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입니다. 또한 전차의 장갑은 폭발 반응, 장갑이 RA로 강화되어 적 대전차 무기의 관통력을 낮추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M2120의 가장 독특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능동방어 시스템 APS입니다. APS는 공격해오는 대전차 로켓탄이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첨단 방어 기술로 현재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들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여름에 공개된 영상에서 M2120이 RPG-7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APS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M2120은 12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산 EA-46 주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포는 열압력한 HEAT과 발사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약 4km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존 북한 전차들에 비해 상당히 진보된 무기 체계지만 여전히 한국의 K 흑표 전차나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2120의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는 포탑에 외부 장착된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ATGM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차는 강력한 주포를 통해 적 전차를 상대하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M2120은 포탑 오른쪽에 두 발의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장착해 이례적인 설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사기가 실전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발사기의 위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전투 중 쉽게 파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재장전을 위해 승무원이 직접 전차 밖으로 나와야 하는 점은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전차 승무원이 외부로 나가는 순간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 외에도 대전차 미사일 자체가 비용과 무게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 발당 약 18만 달러에 달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북한과 같은 제한된 경제 상황에서는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미사일을 장착하면서도 전차 내부에 추가적인 탄약, 저장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실용성을 떨어뜨립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사기가 실제 전투보다는 군사 쇼맨십을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M2120이 여러 첨단 기술을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차와 같은 첨단 무기는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수적이며 특히 열화상 카메라나 APS와 같은 장비는 고도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현재 산업 기반과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첨단 장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북한은 오랜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지만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급 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M2020이 실제로 실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이를 지원할 부품 공급망과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북한은 기술적으로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2020의 설계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중국의 VT4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부품이나 기술이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M2020은 단순한 전차를 넘어 북한의 군사적 야망과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M2020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과시하고 국제 제재 속에서도 독자적인 군사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차가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분명합니다. 여러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면 대량 생산과 안정적인 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M2020은 북한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M2020의 등장이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 전차가 군사적 위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탐구하겠습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 M2020의 등장은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전차가 실제 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는 이미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M2020이 한반도와 주변국들, 나아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M2020의 등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M2020을 통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차를 운전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라고 선언한 장면은 단순히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 외부 세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전략적 연출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된 상태로 북한의 M2020에 비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차 생산 능력과 기술적 진보는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M2020의 등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이 M2020의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2020의 외형과 기술적 특징은 러시아 T14, 아르마타와 중국 VT4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M2020과 같은 신형 무기의 개발은 북한과 두 나라 간의 기술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을 높입니다. M2020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떠나 심리적 효과 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전차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도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들의 군사적 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M2020이 공개된 장면은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군사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며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M2020의 등장을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며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과 미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가 북한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독자적으로 무기 개발을 지속해왔고 M2020은 그들의 저항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M2020은 단순히 군사장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기술적 진보와 동시에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며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차가 실제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더라도 북한의 경제적 한계와 유지 보수 문제는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M2020은 북한의 군사적 야망과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상징하는 도구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M2020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국제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M2020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2020이 정말로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한 선전용 무기에 불과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